이렇게 노트북 여러 대 네. 운영하시면서 처음 봤거든요. 네,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처럼 달러 채굴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원들에 대한 역할을 노트북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다 이제 오토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도 그게 컨트롤이 다 되세요? 원격으로 다 하고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물건 팔아서 달러 벌고 있는 23살 스파미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채굴장 같이 네. 이렇게 노트북 여러 대 네. 운영하시면서 처음 봤거든요. 네. 이 노트북 하나에 한 개의 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토탈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40대 정도 돼요. 와, 그럼 샵이 40개 이상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뭐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네. 와. 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처럼 달러 채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네. 노트북들이 네. 다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 샵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노트북 이거 세팅하는 궁극적인 역할이 뭐예요? 일단 이 노트북에서는 네. 상품들을 수집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츠샵이라고 치면은 네. 스포츠샵 안에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상품을 다 가지고 와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상품들을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은 나의 쇼피파이로 순식간에 이제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노트북 하나하나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또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놨는데 뭐 스포츠,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 그런 것들 취급하고 다 나눠서 예전에는 좀 직원을 많이 둬야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광고비 지출하지 않고 인건비 지출하지 않고도 매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찾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지금 노트북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뿐만 아니라 뭐 현지에서도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다 이제 오토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도 그게 컨트롤이 다 되세요? 원격으로 다 하고 또 저희 해외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걸 봐주시고 계시니까 비교적 인건비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통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네네네. 영어 잘해서가 아니라 요즘 워낙에 뭐 번역이랑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음.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주로 팔고 있는 거는 화장품 팔고 있는데 뷰티 카테고리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팔고 있어요. 뭐 화장품, 미용 도구부터 해서 뭐 스킨케어나 뭐 색조 화장품. 아, 그럼 한국에 있는 제품도 팔고 현지에 있는 제품도 파는 거예요? 네네네네. 국내랑은 좀 다르게 소구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은 틱톡이 이제 어마어마하니까 저는 틱톡을 보는데 그러니까 요즘 틱토커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한국 제품들을 보거나 그 이제 미국 제품들을 보고 아 요게 좀 요즘 반응이 괜찮구나 하고 이게 좀 신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앱들이 있어요. 이렇게 앱을 트래킹을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뷰티샵을 제가 트래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7기간 동안 몇 개를 팔았는지까지도 나오고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그럼 나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노출을 시켜야겠다라는 전략을 짜는 거죠. 사장님, 그럼 지금 매출은 네.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달 정도의 매출이거든요. 4,300달러 정도 매출이 났어요. 한 샵당요? 네네네. 저 이제 광고비 지출을 안 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건데 4,300달러면은 지금 월 매출이 62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노트북 하나당 요즘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총 몇 개 정도라고 하셨죠? 뭐 제가 노트북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한 40개 정도 되니까 네. 한번 그럼 얼추 계산해봤을 때 월 매출이 그래도 한 2억 5천 그 정도.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진율 폭이 어느 정도 돼요? 한 30%에서 40%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탁 판매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게 무조건 최저가를 찾지 않는다? 워낙에 이제 모자이크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다인종, 다양한 뭐 소비 문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치킨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 최저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진입장벽이 컸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해외 시장 쪽으로 타겟을 잡으신 거예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창업을 했어요.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비누 팔면서 창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요? 네, 15살 때. 그때 이제 비누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죠. 네. 좀 사업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 8, 9년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해외를 생각한 건 아니고 뭐 비누 팔면서
제조도 하고 뭐 위탁 판매도 해보고 중국에서 물건 사와가지고 OEM도 하고 브랜딩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에 답은 이제 달러를 벌어야겠다. 이제 한국 돈 벌어가지고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짜 성공은 해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20살 넘어서 해보면서 쇼피파이가 정답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5살에 사업을 했다고 했으면 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 진짜 놀기 바쁘잖아요. 네. 공부하기 바쁘고. 네. 근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여성복지센터? 그런 데서 이제 비누 만드는 거를 배워 오셨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진짜 뭐 1년 동안 비누로만 뭐 양치하고 뭐 하고 해더라도 비누가 남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SNS에 좀 팔아볼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되게 인기 있었거든요. 비누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후기를 막 올려주니까 더 팔아달라 이제 이런 오더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팔렸어요? 그때 월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첫 달에는 뭐 몇백만 원치 팔리다가 갑자기 막 한 3개월 차 막 가면서 월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죠, 갑자기. 좀 어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사실 한 번도 알바도 해본 적이 없고 이 돈에 대한 감각이 빵이었어요, 빵. 그래가지고 제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몰랐고 쓴 것도 없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사전에 듣기로 그러고 나서 부모님 집까지 사드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열심히 이제 비누 팔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상을 계속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누 사는 걸 이제 유행으로 만들고 하고 이제 엄청 많이 벌어서 거의 한 8년, 9년 전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땐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살만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게 시세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확인했을 때 평균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는 15억이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매매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최소 못해도 한 3배 이상 올랐다는 건데 네네.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16살? 집을 사드렸을 때 부모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엄마는 일단 엄청 좋아하셨고 아버지도 고생했다 이런 느낌? 근데 다 같이 뭐 고생해서 같이 산 거니까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미국 진출?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은 딱 아마존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마존은 너무 높은 광고비와 너무 높은 그 수수료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100개의 기업이 한국에서 아마존에 진출을 하면은 98개는 망하고 진짜 1.7개 정도만 성공을 한대요. 근데 그 1.7개도 엄청 막 돈을 휩쓸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높은 수수료율과 높은 광고 비율을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은 쇼피파이는 굉장히 낮은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고 2.9%고 광고를 하지 않아요. 저는 광고비를 지출을 1원도 하지 않고 광고를 아예 안 하세요? 네네 저는 이 쇼피파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복제하고 배양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달러를 채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쇼피파이에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앱이죠.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디자인을 잘하지 않더라도 이 쇼피파이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최적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앱들이란 거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오토디에스라는 앱이 있어요. 요건 이제 드랍시핑이라고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를 할 때 쓸 수 있는 앱인데 물건을 이 쇼피파이에서 다 자동화를 해줘요. 상품 등록부터 해가지고 상품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앱에 들어가서 주문 발주까지 해주고 저는 이제 OK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이제 배송까지 가고 송장 인여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클라비오라는 앱인데 이것도 비용이 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쇼핑몰에 들어왔다가 장바구니까지만 담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거를 상품을 사면은 내가 30% 쿠폰을 줄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왔다 나가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끝이잖아요. 근데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트리거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춤화된 전략이 나가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클라비오 앱이에요. 이 앱들을 잘 발굴을 해서 내 사업에 접목시키는 게 좀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플랫폼이다. 그쵸.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고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자동화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네. CS나 그런 고객들이랑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챗GPT 쓰고 답하고 써가지고 응대해주면 되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네. CS가 들어왔어요. 빨리 받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챗GPT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다 챗GPT가 써주죠. 이거를 보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답변을 계속 생성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네, 챗봇처럼 얘가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표님이 있으신데 60대 주부 대표님이시거든요. 영어하는 거리가 멋이죠.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매출을 내고 CS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영어는 절대 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래처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요. 이 차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좀 큰데. 좀 큰 차에서 쫓겨난 사람이 나오면 멋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종의 수행인가요? 네. 엄청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 해오셨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다 뭔가 멈추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잊기 위해서 숨 쉬는 모든 시간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지쳐서 쓰러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거의 이제 1년 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죠. 쇼피파이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미국의 비즈니스를 하는 뿌리를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다져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했던 이유가 나만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되게 좀 적성에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되게 사기꾼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착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해오시면서 네. 좀 뿌듯한 경험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제 채널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50대, 60대 대표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60대 대표님, 주부 대표님을 이제 열심히 알려드렸는데 하루에 한 $300 정도 매출을 내신 성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기뻤고 그분이 정말 컴퓨터도 못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컴퓨터 배워가고 챗GPT 배워가고 쇼피파이 배워가고 물론 영어는 못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은 게 길을 닦아놨다라고 생각해도 난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에 워낙에 미숙하신 50대, 60대 대표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세팅을 해놓고 그거를 빌려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아까 자동화 시킨 노트북들을.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샵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다듬어서 저희 대표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노후로 이제 은퇴하고 네. 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시겠네요. 네. 아마 그게 안 되면은 50대, 60대 대표님들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거고 또 쇼피파이 정보 찾아보시면은 한국에는 거의 정보 없거든요.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다져놓은 이유도 정보가 너무 적다라는 이유기도 하니까. 네. 2030 세대들 비롯해서 네. 굉장히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제 책에서 쓴 건데 시험 100점 맞는 것보다 100만 원 버는 게 더 쉬웠어요 라고 이제 쓴 멘트가 있거든요. 돈을 버는 거는 물론 쉬운 일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기업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거, 서울대 가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저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다 해보고 나서 제 경험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거니까 한국을 탈출해서 빨리 달러를 벌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좀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이 형님들 화이팅!